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해서도 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참가는 허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간절히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죠.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했고 이란의 경제는 붕괴 상태라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I mean, Iran is dying to make a deal. I can only tell you that. They cannot be nuclear other than that, but their Navy's gone, their Air Force is gone. Every ounce of any form of equipment practically is gon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전쟁이 끝나는 즉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돌처럼 뚝 떨어질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이란이 참가하는 게 안전상 불적절하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said, you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have them. You don't have to have them. Probably have a good team. It would be hard to believe, actually. But I think let them play.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도 미국과 함께 도왔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했을 때 유럽은 없었다며 기억하겠다는 말도 다시 반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지난 27일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국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죠. 오늘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해서도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민과 에너지 문제 등 망가진 독일을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0일 독일 북부 민스터 군사기지를 방문해 독일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Zu allen diesen Fragen stehen wir in einem engen und vertrauensvollen Kontakt mit unseren Partnern, auch und gerade in Washington. Wir tun das im gemeinsamen transatlantischen Interesse. Wir tun es mit gegenseitigem Respekt und fairer Lastenteilung. 또 독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인데 요한 바데플 독일 외무장관은 주독 미군 감축 언급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국방장관은 이란 전쟁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요? 네, 하원에 이어 오늘도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 권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는 내일 종료되는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 팀 케인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재 이란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시한이 멈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in a ceasefire. So you're not in. Yeah. It's our understanding, just so you know.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한 이후 파키스탄에서 열린 첫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2차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전쟁 시한 연장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인 의원은 전쟁권한법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한은 내일 만료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3월 미국의 핵심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증가율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불경기 속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중시하는 핵심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고 전월 대비로는 0.7% 올라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전문가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인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무려 20.9%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1년 전보다 3.2%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데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이란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핵심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연준의 결정을 금리 인상까지 염두에 둔 매파적 동결로 해석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죠. And in fact, if you look out months and months from now, there is no expectation for a rate cut or a rate hike. You'd have to go all the way out to early part of 2027.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 증가율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1분기에 1.6% 상승해 지난해 4분기에 1.9%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속보치는 1년 전체로 환산하면 2%로 집계됐는데 예상치인 2.2%에 못 미쳤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RSM은 AI가 GDP 증가를 이끌었지만 향후 몇 분기 동안 이란 전쟁 탓에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물가는 올랐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뉴욕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우려로 배럴당 126달러를 돌파해 4년 만에 장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차익 실현 움직임이 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01달러로 전장보다 3.4%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07달러로 1.7%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62%,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각각 1.02%, 0.89%씩 상승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듯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1월에서 3월 1,11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서 1년 전보다 17% 신장세를 보였고 예상치 1,096억 달러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2.01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1.95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며 즉각 맞불을 놓았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0일은 이란이 1622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낸 승전 기념 페르시아만의 날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 날에 맞춰 국영 매체를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모즈타바는 미국의 공격은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 외세를 물리친 승전의 역사를 강조하며 해협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기술을 국가적 자산으로 규정하며 어떤 압박에도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ایران اسلامی با شکر عملی نعمت اعمال مدیریت بر تنگه هرمز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را ایمن خواهد کرد و بساط سوء استفاده های دشمن متخاصم را از این آب را برخواهد شد.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축 국방장관은 이란이 지난 1년간 모든 분야에서 수년 전으로 후퇴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אנחנו תומכים במאמץ ונותנים את הגיבוי הנדרש, אבל ייתכן ובקרוב תידרש לשוב ולפעול כדי להבטיח את מימוש היעדים. 이란의 새로운 질서 선언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 재개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에 맞춰 연일 집중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강요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압박을 완수하기 위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나 정부 주요 기반 시설 등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탄약과 전술 차량 등 6,500톤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화물선과 항공기를 통해 들어온 이번 물자를 즉시 전역의 군부대로 배치했으며 앞으로 몇 주간 군수물자 확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바람 국방부 사무총장은 이번 보급이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물자 반입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종전 협상이 무산된 이후 양측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며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 소통 채널은 미약하게나마 유지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히 내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의논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안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해법도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채널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그것은 단계별 협상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봉쇄를 풀고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핵협상에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핵협상이 들어가면 어떤 의제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상황 파악을 빨리 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상의 끈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미국의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 합의 등 핵심 쟁점에서 기존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현지 시간 29일 이란이 향후 며칠 내에 미국에 제시할 협상안에서 실질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협상에 반대하는 강경파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란 내 권력이 강경파에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주류 정치인들도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먼저 해제하기 전까지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바히디 사령관의 기조에 뜻을 모은 상태라고 연구소는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운항 정상화를 위해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유럽의 독자적인 해협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 새 국제연합체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국무부 전문을 보면 이 연합체는 해양자유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무부가 외교 부분을, 중부사령부가 상선 운항을 돕기 위한 실시간 해양정보 파악과 정보 공유를 참여국들과 조율합니다. 각국에 있는 미 대사관들의 해당 정부를 상대로 새 연합체 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 파트너뿐 아니라 군사 파트너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해 단순 외교 협의체를 넘어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이번 연합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유럽에 보여온 태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호르무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향해선 해협으로가 직접 해결하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That's not for us. That'll be for France. That'll be for whoever's using the strait. But I think when we leave, probably that's all cleared up.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지난 17일 파리에서 50여 개국이 모인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해협 통항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때문에 유럽 등 각국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심인데 이를 의식한 듯 미 국무부는 전문의 새 연합체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해상 안보 계획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문구도 담았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본 관련 선박에서 일본인 승무원 5명이 하선해 추가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0일 5명이 추가 귀국하면서 현지에 남은 일본인 승무원은 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일본 관련 선박에 타고 있던 일본인 승무원은 20명이었습니다. 현지 일본 관련 선박도 이달 초 45척에서 41척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도 아닌 일본 정유회사가 베트남에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보낼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늘 베트남으로 건너가 무기 세일즈에 나설 예정인데 이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들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통행료도 안 냈다고 밝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긍정적 움직임으로 본다는 평가뿐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아닌 정유사가 베트남에 원유 400만 배럴을 보낼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에 실린 양의 2배인데 베트남에서는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해당 정유사는 이번에 호르무즈를 뚫은 업체와 같은 회사입니다. 교도통신은 베트남 원유 공급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베트남과 호주를 방문하는데 회담 전에 보내는 선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규제를 풀자마자 무기 판매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동남아 방문 역시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エネルギー、重要鉱物、科学技術等の経済安全保障分野をはじめ、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を確認する機会と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방장관인 고이즈미 방위상도 총리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하며 무기 판매를 거둘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자위대 중고 호위함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개최하는 군사훈련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インドネシアとフィリピンは共に我が国のシーレーンの要衝に位置する戦略的に重要な国であり、また同じ海洋国家として防衛面での協力強化が不可欠なパートナーです。 일본 정부가 동남아 공략을 시작으로 자국 방위산업 기반 다지기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과의 전쟁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나타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돕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은 재집권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며 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 비용의 불균형을 줄곧 거론한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주동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다만 미 국방수권법은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감축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감축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적 유연성을 기조로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초점을 둔 주한미군의 임무를 예로 들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글로벌 기동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을 겨냥한 흉기 피습과 방화 사건이 잇따르자 영국 정부가 국가 테러 위협 수준을 두 번째로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의 이번 조치는 최근 런던에서 유대인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는 등
반유대주의 범죄가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사건 현장을 찾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정부가 통제를 잃었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시위대에게 가해자라는 비난을 듣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2달 만에 5배 넘게 폭등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소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수익성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유가 급등 여파로 비행기 유류 할증료가 불과 2달 만에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중국 칭다오,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단거리 노선 유류 할증료는 3월 편도 13,500원에서 5월 75,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미주 등 장거리 노선은 3월 99,000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564,000원을 내야 합니다. 미국 여행 왕복 유류 할증료만 113만 원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항공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고민에 빠진 소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휴가철 계획을 아직 세워놓진 않았는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유류 할증료를 아무리 올려도 항공유값 급등에 따른 비용 폭탄을 상쇄할 수 없는 항공업계는 고유가 고환율 직격탄의 비상체제입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에 저가 항공사들은 6월까지 항공편 수백 편을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긴 연휴가 없어 비수기로 꼽히는 데다가 전쟁 영향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분기가 진짜 위기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스케줄보다는 이제 운임에 예민한 그런 승객이 주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의 수입의 감소분이 훨씬 클 것 같다. 여행사들은 유류 할증료를 직접 부담하거나 단거리 여행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 우려됩니다. 아무래도 좀 해외여행에 대한 좀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다 보니 신규 예약이 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원유 수급이 한 달 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생산 인프라 복구도 필요한 만큼 전쟁 여파가 장기화할 우려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운송업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부담에 물동량마저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한편에 멈춰선 화물차들이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 화물을 받아 운송하느라 바빴을 텐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동량이 줄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겁니다. 대기 순번이 좀 빠르면 받을 수가 있는데 대기 순번이 빨라도 지금 물량이 워낙 없어갖고 못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측은 이곳을 거쳐가는 화물이 이란 전쟁 전인 지난 1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10만 6천 개에서 4월 8만 5천 개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부담까지 겹쳐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장거리 운송은 오히려 할수록 손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루 1,000km 정도를 운행하느라 수백 리터 기름을 넣다 보면 운임비보다 유류비가 더 나온다며 하소연합니다. 차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짐이 무겁고 코스가 멀어지면 차 소모가 눈에 안 보이는 소모가 많아서 이제 이불로 그런 짐은 줘도 안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일을 쉬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차들이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평균적인 것은 모르겠고 대략 한 10대에서 한 3대 정도는 서 있다고 보면 돼요. 10대 중에서. 중동 사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름값은 오르고 일감까지 줄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노동절인 오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신고한 집회와 행사 등에 대응해서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시부터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는 세종대로 세종교차로부터 시청교차로 사이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4시부터 종로와 남대문로에 걸쳐 행진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도 낮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투입하는 기동대 인력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교통경찰을 200명가량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더 해주도록 하겠다는 건데 재원 문제를 포함한 지속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정규로 돼 있는 사람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 상식이잖아요. 공공부문조차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에서 하루를 뺀 364일 근로계약을 맺는 꼼수를 막기 위해 1년 미만 단기계약직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심하다고 보고 최대 10%에서 최저 8.5%까지 보상률을 적용해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존과 달리 11개월만 고용해도 법정 퇴직금을 웃도는 공정수당이 발생해 1년 이상 장기 계약이나 직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로 노동부는 기대했습니다. 다만 매년 투입할 국가 예산이 관건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기간제 노동자 2,300명을 위해 30여억 원을 공정수당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기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가 7만 명을 넘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공정수당이 얼마나 불어날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선제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까지 확산할지도 미지수여서 제도 정착까진 적잖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위원장 인선에 반발해 노동자위원 일부가 첫 회의부터 퇴장하면서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20여 명의 위원이 모였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중재역할 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여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 임금 협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 하고 사용자 위원들은 덜 올리려고 합니다. 중동전쟁 위기를 대하는 입장을 보면 양측의 거리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정유회사의 고유가 편성 행위, 생활필수품과 공공요금 가격 상승 등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또 원재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급등한 원가 부분을 제품에 이렇게 납품 단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택배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논의됩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도급제와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은 내란 정부 노동자문기구 좌장 이력을 지닌 권순원 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첫 회의에서 퇴장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부역하며 편향된 행보를 보인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거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훈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김훈에 대해 위치정보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김훈을 도와 피해자의 차량 등에 GPS를 부착한 혐의 등을 받는 공범 3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김훈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회유성 문자 메시지를 10차례 보내고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7차례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어제 6년 전 친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3살 여아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과 시신의 DNA가 일치해 친자 관계는 맞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신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추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월의 시작부터 반가운 연휴 소식에 들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고속도로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른 시간임에도 고속도로 위로는 10km 이상의 정체 구간들이 많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탄과 남사, 그리고 북천안과 옥산 부근을 포함해 34km 구간 정체 중이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8탄을 중심으로 20km, 다시 한번 서평택 분기점을 시작으로 10km 구간 힘겹습니다. 50번 영동선의 정체도 길어져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부터 양재터널까지 12km 구간 힘겨웠다가 다시금 호법과 여주분기점 사이로도 15km 구간 브레이크를 밟고요. 여주분기점에서 45번 중부내륙선으로 진입해 창원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현재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도 10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강일부터 꽉 막히는데요. 이 정체 남양주 요금소를 지나서 서종까지 무려 20km 구간 길어져 있고요. 52번 광주원주선 원주 쪽으로도 초월과 동곤지압 부근에서 짧게 꽉 막힙니다. 충청권 안쪽 상황도 어렵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천안분기점부터 차량터널까지 13km 구간 버겁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부터 바란까지 20km 구간, 다시 한번 서평택부터 포승까지 10km 정체입니다. 안전거리도 넉넉히 두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인우였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입니다. 노동절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늘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서울과 충청 또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으니까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13도, 대구가 10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가장 높겠고 청주가 22도, 대구는 23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